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미 CPI 발표를 했죠. 자, 데이터가 나왔는데 뭐 큰 이변 같은 거는 없습니다. 큰 이변 같은 건 없고 시장은 그냥 물 흐르듯이 지금처럼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큰 변동성은 없을 예정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내일 강할 종목 그리고 HLB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CPI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지수입니다. 별 3개짜리죠. 별 3개짜리. 별이 3개입니다. 별이 3개. 월간 기준으로 예상치 0.2였는데 0.1 더 낮죠. 연간 기준으로도 5.2 예상했는데 5.0 더 낮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이제 좀 약해지고 있죠. 이제 물가가 좀 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올해 한 차례 더 올리고 지켜보겠다. 자, 이런 부분이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분위기면 증시는 크게 뭐 위축이 되거나 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도 좀 올라서고 있고, 기술주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죠. 한번 업데이트 된 걸로 보겠습니다. 지금 업데이트 된 걸로 보니까 테슬라가 0.8% 올라서고 있고, 엔비디아가 1% 정도 하락, 반도체 1% 정도 하락, AMD가 0.7% 하락,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0.6% 정도 상승 중입니다. 자, 반도체가 조금 약세고 나머지들은 괜찮다. 그리고 SVB 파이낸셜 이번에 이제 파산이 있었던 좀 4%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항공주들이 좀 안 좋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그룹이 7% 하락에 유나이티드 항공이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주들을 보면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리제네론도 보니까 0.8%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약바이오, 미국의 제약바이오 분위기도 괜찮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이제 우리나라도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강하죠. 강하게 좀 올라서고 있고, 미국도 지금 제약바이오가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장 좀 힘없는 모습들을 보여준 제약바이오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이 분위기면 증시는 분위기를 뭐 계속 크게 변동성 없이 지금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HLB는 세력주라죠. 세력주. 세력주인데 한 번씩 이렇게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위로 잡아가고 있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제약바이오 강세를 보이면서 좀 밀고 올라가는 방향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HB 세력들은 주가를 별로 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별로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 분위기가 밀고 올라가고 있죠. 제약바이오 밀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시장 세력들이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5월 엔딩 승인 신청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올리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HLB는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죠.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데, 자, 지금 추세는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제약바이오에 좀 우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굳이 매도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아주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추세는 좋습니다. 추세는 좋은 상황인데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남 NDA 승인 신청 요 부분 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준다 그러면 신청을 하고 나면은 상황 봐서 잘 빠져나와야 됩니다. 잘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자, HLB는 철저하게 세력주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면. 고점에 이제 신청했네, 이제 막 가는가 보다 하고 막 꼬실 겁니다. 꼬시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 매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럴 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가는가 보다 하고 막 이런저런 이제 해냈습니다, 엔디 승인청 드디어 했습니다 하면서 막 그럴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 매수하는 순간 HLB 늪에 빠지게 되죠.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먼저 올라가면은 발표하는 순간 박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찍어 눌러놓고 본다면 발표를 하는 순간 치고 올라간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종착지는 어디다? 다시 내려온다. 다시 내려옵니다. 종착지는. 뭐 신청하면 뭐 얼마간에 그런 거 믿다가는 요런 걸 납니다. 요런 걸. HLB 뭐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죠. ND 승인 신청한다 그래서 지금 이 시총이 아주 크게 뭐 어떻게 바뀐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과물이 완전히 손에 쥐어지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계속 올렸다 내렸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번 상승에 팔고 나오지 못하면 다시 또 좋은 장이 오더라도 HLB에 갇혀서 그냥 기대감 계속 기대감에 그냥 갇혀가지고 기대감만 가지다가 또 고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다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반드시 발생한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HLB는 너무 HLB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세력주고 세력이 해먹고 나면은 패대기 치는 게 HLB입니다. 여기서 한번 해먹고 패대기 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인들의 피눈물이 여기에 다 있죠.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HLB는 패대기 한번 쳐버리면 인정사정이 없죠. 인정사정이 없다.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패대기 쳐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정말 이제는 진짜로 다 잘 된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패대기 쳐서 반토막 넘게 내죠. 27,000원에서 만원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을 내는 게 HLB 세력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이런 부분에 또 당합니다. 무조건 또 당하기 때문에 이번 상승 추세에 가남 승인 신청이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HLB는 치고 올라갈 만한 요인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재료 소멸로 봐야 돼요. 재료 소멸. 그러고 나서 다시 재료가 살아나려고 하면 승인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어쨌거나 다시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해서 시세 차익을 반드시 챙깁니다. 이 HLB 세력들은. 이런 거 보고도 아직도 HLB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시세 차익은 반드시 챙깁니다. 반드시 챙기고 패대기 쳐버리죠. 반드시 챙기고 패대기 쳐버리죠. 여기에서만 봐도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패대기 쳐버린다. 무조건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HLB는
아주 저점에 사지 않으면 웬만하면 1년 내내 물려서 끌려가는 투자를 하는 게 HLB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하면 거의 이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도 못했다.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끌려다니면, 여기 매도 못하면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투자한 기간이 얼만데 그러면서 또 끌려가고 그렇게 끌려간 게 지금 4년째 끌려다니고 있죠. 이번에도 매도를 못한다. 그러면 또 끌려다녀야죠. 뭐 그건 본인의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말 탈출을 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또 탈출 못하는 사람들은 또 못할 겁니다. 이런 달콤한 말에 또 홀라당 넘어와 있죠. 요런 구간. 지금 이렇게까지 당했는데도 분명히 또 당합니다. 분명히 또 당하게 돼 있다. 결국 얘가 크게 가려고 하면은 뭔가 확실한 뭔가를 손에 쥐어야 됩니다. 그 손에 쥐는 거는 ND 승인이 일단은 나야 된다. 일단 나야 돼. 지금 시총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시총이 큽니다. 지금 돈을 버는 상태라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상태죠. 벌어본 적이 없는 상태고 지금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배당 4월 24일 날 나오게 되면 주식수가 또 늘어나죠. 이제 1억 2천만 주를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올 연말쯤 되면은 또 1억 3천만 주 가까이 될 수도 있겠죠.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이 수준에서 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시 내려서 플랫폼에 안착을 합니다. 이 플랫폼이 요런 구간이죠. 요런 구간인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은 44,000원 구간에서 계속 기대감 가지고도 44,000 갔는데 왜 플랫폼이 이렇게 내려왔을까? 보니까 주식수가 엄청나게 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요때 여기보다 지금의 시총이 더 높습니다. 지금 더 높은 상황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올라서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추세는 괜찮습니다. 지금은 추세 괜찮다. 제약바이오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일도속이 나올 만한 환경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봐야죠. 시장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배당이 나오는 4월 24일 이면은 아직 하나 둘 셋 넷 다섯 7일 정도 남았죠. 한 7일 정도 남은 상태인데 이 배당이 나오는 그 기간에 과연 이 세력들이 주가를 많이 올려줘서 배당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까? 그렇게만 만들어 준다 그러면 땡큐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 되고, 근데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력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HB는. 자, 그러고 지금 HB 이노베이션은 HB 주식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 장기 투자를 할 만한 딱 하나의 종목이라면 얘입니다. 얘. 진양군 회장, 진인 의사, 그리고 남윤재 씨도 아마 여기 들어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HB를 저렇게 막 팔아대고 현금화 만들어서 어디 갔겠습니까? 그 돈. 주변인들은 다 챙기죠. 주변인들은 다 챙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렇게 올라갈 게 뻔히 보일 텐데 안 들어왔겠습니까? 여기서 매수했겠죠. 그리고 또 매수했겠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 그러면 상당히 크게 한탕 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추세를 여기서 한번 흔들었는데 다시 바로 밀고 올라가죠. 이렇게 좀 횡보를 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약바이오가 아주 큰 이 상승을 보이면서 빠르게 지금 시장 분위기 타고 얘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그리고 김현석 씨도 매도를 다 거의 했죠.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은 나올 소식이 많습니다. 여기는
뭐 카티 소식들도 계속 나올 수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노토스 보면 아무것도 없이 무상증자 가지고 끌어올린 거 봤죠. 하나 물어오면은 이렇게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카티 뭐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중간중간에 하나씩 뭐 카티는 좋다 이런 거 띄워도 되고, 그리고 이제 베리스모 합병, 그리고 제약 주식을 가져오겠다 이런 것만 가지고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얘는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HLB는 장기 투자를 해도 됩니다. 얘는 지금 유일하게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HLB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은 추세가 좋기 때문에 계속 홀딩해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홀딩이 되는 상황인데 4월 24일 이 배당이 나올 때쯤 되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내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 추세가 좋으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